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다행이면서도 여기에 기뻐해야 되는 좀 씁쓸한 마음이 있지만 저희 좀 힌트들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일단 빨간불입니다. 낙폭 과대주에 대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수와 연동해서 네. 많이 오릅니다. 이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와 연동해서 그냥 낙폭 과대 영역에서 살짝 움직이는 쪽, 그리고 조금 더 연속성의 기미가 보이는 쪽, 저희가 오늘 좀 잡아볼 기준점이 될 만한 건 없을까요, 대표님? 네, 올라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찝찝하네요. 좀 마음이 그렇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저희가 만든 무덤이 그걸 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입장 쪽에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솔직히 여기까지 밀리면 안 됐었죠. 맞아요. 밀리는 게 더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밀린다고 하더라도 좀 또 굴곡이 없이 그냥 수직 낙하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수직 낙하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썼지, 신용 썼지, 그러면서 각오해 하고 나오는 이런 변화. 그리고 거기서 그걸 청산시키고 또 레벨업 시키는 이런 변화. 참 잔인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꽃이라고 하는 이 증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또 다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이래야 올라옵니다. 그게 또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일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단 낙폭 컸던 것들이 이제 일단 좀 무차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를 가면서 또다시 이제 재정비가 되겠죠. 또 한 번 더 반등할 쪽, 아닌 쪽, 뭐 이런 네. 쪽도 갈리기 시작을 할 거고, 물론 단기적으로 이격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뭐 바닥권이라는 건 인식을 합니다만, 네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네, 물론 많이 그렇죠.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오는 힘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주변 부분들도 눈치 보아가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또 환율부터 미국 시장부터 또 요즘에는 대만 증시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대만 증시가 움직이는 폭이나 변화가 IT 반도체 쪽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또 유독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이 나머지 국가는 된다고 하더라도 유독 빠져나가는 국가는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이게 수출 위주 구조라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자금 유출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변화가 나와야 네네. 되겠죠. 그렇게 돼야 이제 기조적인 변화가 나올 거고,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적인 모습들. 그래서 네. 비이성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돌리는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연준도 인정한 만큼 금리는 그냥 올리겠다. 물가 네. 잡기 위해서 올리겠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피해죠. 이 경기에 대한 변화가 얼만큼 또 앞으로 기업 실적들, 특히 저희 피부적으로는 나중에 느낀다고 하더라도 기업 실적으로 당장 먼저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기업 실적들의 변화, 특히 2분기 기업 실적들 얘기를 하면서 네. 향후에 대한 전망들까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 실적 발표 때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있죠. 미국도 그렇고요. 또 약간 중후반대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안쪽에서는 좀 숨통 트일 기회는 나오지 않나 싶은데 여전히 긴장의 끈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등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 가운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 사실은 카카오인데요. 네. 사실은 이 변동성 구간에 보니까 공매도 잔량이 어마무시했던 쪽이 카카오 그룹주였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이 쇼커버링 물량에 따른 어느 정도의 회복력, 그리고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다른 시선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이 역시도 희망이라고만 봐야 될지 좀 짧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미국 기업들도 지금 요즘 빅테크 기업들을 예전에 성장주였는데 가치주라고 얘기합니다. 성장주가 많이 빠지면 가치주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그 핵심은 실적 기조가 이상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싸 보인다. 네. 라는 관점들이 움직이는데 카카오도 싸 보인다 얘기는 모르겠지만 네. 예전 밸류까지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만 보게 되면은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이제 공매도가 청산되는 거죠. 청산되는데 청산될 때는 항상 새로운 추세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됐어라고 그 정도에서 딱 멈추거든요. 네. 그러면 분위기 봐서 중기 저항권들의 흐름대에서 분위기 봐서 역시 안 되겠는데 그럼 다시 공매도가 또 가동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매수를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규 매수인지 쇼커버링인지 분위기는
그런 중기적인 저항권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쪽에서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 연속성까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바닥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기 궁금하시죠? 두 번째 이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도체 비중이 높은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자리를 잡는지 이게 지수의 핵심 변수기도 하거든요. 어제 저점을 삼성전자 기준으로 잡고 어느 정도 하단을 막고 우리가 조금 더 끌고 가도 될까요? 너무 희망일까요? 어제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었었죠. 네. 삼성전자 예전 차트를 보면 딱 보면서 이렇게 요기였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네. 네,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설정한 차트에서는 삼성전자 57,000원, 하이닉스 9만 원. 이건 네, 올라갔으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전 시도가 들어오는 흐름들은 과매도죠. 그냥 수직 낙하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변화는 들어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그치느냐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오느냐 차이는 있겠죠. 근데 아직 험난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또 증권사 리포트들 주가가 하락하면서 미리 좀 경고하지. 이제서야 경고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대표님이 실적 시즌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 반도체주 가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를 지금 안고 있는 구간이라서 더 보유자분들도 불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네. 이쯤 되면은 저희가 우려했던 게 이제 리포트로 나오기 시작하고 실적으로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이 오히려. 정도의 자리를 잡는다. 밑으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위는 몰라도 아래는 계속 출렁이면 나오겠죠. 네네. 근데 지금처럼 기조적으로 계속 미는 현상들은 이제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다 위축이 돼 있거든요. 네네. 실적 안 좋을 거야. 거기다가 뭐 스마트폰 안 좋아, 메모리 쪽에 서버용 안 좋아 이런 얘기들 다 이제 현실화돼서 실적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알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더 큰 영향은 안 미칠 수 있다라는 쪽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지금부터는 심리적으로는 되게 위축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증권사 리포트건 모든 리포트가 이제 다 부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쪽은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할 때가 제일 무섭고요. 이런 하향 리포트 나오면서 실적이 이제 그 정도까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견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최근에 변동성 장세에서 그 전에는 삼성전자가 안 가도 소부장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뭐 기판 관련주를 중심으로 쭉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가치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꽤 됐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다시 차별화가 된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실적 영향이 연동돼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도 네. 일단은 많이 빠졌죠. 많이 네,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왔던 이제 되돌림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업황과 이제 회사에서 하는 얘기 따라서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뭐 고단위로 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 쪽들 네. 이런 쪽은 여전히 실적의 변화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는 카테고리 때문에 많이 빠졌던 것들은 네네. 돌아오는 폭이 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접근은 서서히 노려볼 만한 자리가 될까요? 네, 낙폭과대가 되돌리는 정도까지만 나와도 네. 어느 정도 챙길 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최근에 많이 밀렸던 원익 QNC 같은 네. 경우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 같고요. 또 비메모리 유통 쪽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모르는 또 메커스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자리는 좀 잡고 네네. 반등시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은 서서히 관심권에 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반등이 나오면서 살짝 가격적인 메리트가 줄어들지만 바닥이 다져진다고 봤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덜컥 사지 마시고요. 네. 분할로 접근하셔야겠죠. 지금 아무래도 변동폭이 좀 있다 보니까 하셨다가 회복되는 때를 노리시되 아마 아직 뭐 큰 폭으로 변화를 보시는 것보다 그 정도로 네. 좀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가 나왔죠. 이슈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사실 네. 공시가 나온 시점을 보면서 와, 타이밍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 시장 올라옴과 동시에 제 기억으로는 9시 15분? 네. 요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삼성 SDI와 대규모
계약 공시, 장기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될까요? 몸값 올리기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 이슈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2차 전지 전반에 아직 수주 모멘텀은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넓게 이 재료를 해석해야 될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에 그냥 횡보하다가 이런 뉴스가 나와서 갭상승하겠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팔자가 우세했겠죠. 그렇죠. 아주 타이밍도 좋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이제 좀 반등 좀 나올 시점에 이런 거 딱 해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도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공급 계약들이 좀 진행이 됐고 타이밍을 보았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공시를 안 내도 어느 일정 기간 내에만 공시를 내면 대표님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걸 뒤로 하고 네네. 결국에는 일진 머터리얼스가 보는 장기 계약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금액도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월등히 큰 규모고요. 그러니까 8조면은 이 기업이 작년에 1조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마무시한 규모죠. 1000%가 넘죠. 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 가져간다는 얘기는 봐라. 우리 이제 뭐 몸값 지금 매각할 때 한 3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3조 가져와. 예, 팔아줄게. 뭐 이런 쪽에 충분히 우리 그런 몸값 받을 수 있는 회사다. 네. 라는 쪽에 대한 약간 좀 뉘앙스도 좀 풍기고 있고요. 자신감도 좀 엿보이네요. 또 반면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동박 시장도 네. 어느 정도 좀 어떤 메이커들이 선점을 해서 좀 길게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고 싶은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는 동박 쪽에는 여전히, 근데 동박뿐만 아니라 모든 소재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커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메이커들은 어느 정도 선점하고 우리 회사, 우리 네. 밸류체인 쪽으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 공급 계약들 계속 나오는 거는 해당 회사의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업황도 2차 전지 쪽이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쪽에 대한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그냥 시장에서 하는 말로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렸다가 네. 버텨준 쪽에 마지막에 뚝 떨어지면 거기가 끝물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어제 LNF,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막판에 쭉 밀렸습니다. 네. 더불어서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희망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라고 인식을 해야 될지요? 2차 전지를 볼 때 가장 조금 그랬던 거는 네. 사고는 싶은데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까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막판 국면되다 보니까 막판에 우르르 밀리는 이런 과정들. 근데 그렇다고 펀드멘탈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그렇죠. 보니까 뭐 CATL에서 새로운 배터리 1000km 간다라고 하면서 이게 좀 무거운 재료였을까요?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CATL이 LFP 하는 데인데 네.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해도 뭐 600km가 이제 한계인데 뭘 가지고 이렇게 했지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제 뭔가 NCM 계열도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군요. 이 CATL이 어떤 쪽으로 얘기하는지 전혀 기술 공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LFP 계열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네. 근데 아마 셀투팩이라고 그래서 모듈 빼고 셀을 바로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도 아직 공개를 안 한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뜬금없는 상황들이어서 이게 악재로 해석하기에는 뭔가 알려진 것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추스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CATL이 모든 또 앞으로 배터리계를 다 잡아가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좀 냄새도 납니다만 뭐 근데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2차 전지주를 지금 가격적으로 접근을 못하셨던 분들에게 기회라고 본다면 매각 이슈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쪽이 좋을까요? 아니면 올랐다가 내려가서 메리트가 많이 생긴 대장 쪽을 보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꼭 고른다면요. 네, 여전히 그냥 동박 쪽에는 관심 높다라고 하게 되면 멀진 머터리얼은 또 매각 이슈 있다 보니까 네. 그거 또 지나고 봐야 되게 되면 그냥 안정적인 SKC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LNF 같은 쪽은 가격 논리였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부분들이 약간 해소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쭉 밀렸다가 쭉 올라오니까 대응하기가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이제 변화들 또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권에 둬야 되는 그 시기는 맞다라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질문의 포인트는 신작보다는 이겁니다. P2E 게임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연결고리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연동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비트코인 혹시나 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안 좋아지면 어떨까 싶었는데 거의 좀비네요. 살아 올라오네요.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네, 한 21,000달러대 부분까지 또 맞아요.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단 시장은 여전히 죽지 않는다라고 관점 쪽에서 같이 또 낙폭 컸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네. 뭐 강력 매수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렇게 강한 이 타이밍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이미 호재로 올랐을 때 저희가 반영을 했던 신작이 하반기에 가장 튼튼하다 이거 아니었나요, 대표님? 네, 말을 아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원래 회사의 물론 이제 실적 되게 좋습니다. 올해도 좋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도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원래는 유통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제 네. 좀 그쪽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잘 만드는 회사 하나씩 인수하면서 이 오딘 개발사도 인수한 것처럼 네. 이렇게 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점점 개발사 영역을 넓혀가는 게 이제 변화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여기다 강력 매수하기는 여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트렌드가 네. 지금은 다 저희가 한때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그래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 대세였는데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콘솔. 그렇죠. 그쪽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IP를 또 확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이 먼저가 아니라 여기서 인기가 얻어서 이게 매니아층 확보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나오는 이런 쪽이 단계가 그렇군요. 그렇죠. 검증을 한번 하고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또 공을 많이 들이겠죠. 아하. 그래서 그쪽을 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되면 거기서 이제 또 하반기 게임도 많이 출시가 되고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은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란 쪽에서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런 쪽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트렌드의 이동 그 흐름을 따라가 보자라는 조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마지막 저희 볼게요. 게임주와 함께 엔터 콘텐츠 이쪽도 뭐 인플레이션 시기에 뭐 대안으로 많이 주목을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많이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 주말 앞두고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지수 대비 엔터도 강하고 콘텐츠 뭐 영화관 전반적으로 강하더라고요. 일제히 올라와서 이럴 때가 가장 헷갈립니다. 가장 모멘텀을 강하게 안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실까요? 네, 많이 밀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은 보유하신 분들이 못 팔고 있다가 이제 아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구간이고 또 실적 확인을 통해서 네. 지금 알고 있는 흐름들 계속 유지되는지 이거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은 살짝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뭐 강하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네. 흐름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래도 컨텐츠 엔터 쪽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이 어딜 가져가느냐 뭐 어떤 또 아티스트의 변화가 없이 그러면 JYP가 왔습니다. 역시 네. JYP 지금도 괜찮은 구간이다.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솔직히 덜 빠졌고요. 잘 견딥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원픽을 지금 골라서 이야기 들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의 원픽은 어느 쪽에서 나왔을까요? 네,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는 뉘앙스로 앞서 말씀드렸던 메커스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시기의 가장 매력은 가격 메리트라고 네, 보시는 가격 걸까요? 메리트라고 보시고 네. 많이 빠진 만큼 돌아가는 데 무게를 두면서 아마 목표가 9,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주를 지금 만약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을 한다면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좀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